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보험 퍼즐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제도와 정책들이 정말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요. 보험을 또 가입하고 또 가입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중복 가입을 하면서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주요 혜택들을 짚어보고 그에 맞춰 개인이 별도로 준비해야 할 민간보험은 무엇일지 한번 구체적으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실 보험을 준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암이나 심장질환, 뇌질환처럼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발생하는 병원비 부담과 치료로 인해서 소득이 끊기는 경제적 리스크 때문인데요. 이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4대 보험 중 한 가지인 건강보험료를 자동으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의 혜택들이 매우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비 보험을 다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모두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 기본적인 진료비 지원을 받는 상태입니다. 반면 실손의료비 보험은 내가 직접 보험사에 가입을 해서 추가로 보장을 받는 민간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으로는 부족한 병원비를 메꿔주는 역할을 하죠. 국민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은 강제가입이냐 자율가입이냐 이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반면 실비보험은 내가 원할 때 가입하는 자율적인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나이, 건강 상태, 보장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고요. 계약 내용에 따라 보장 조건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를 꼽자면 국민건강보험은 보장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급여에 대한 항목만 보장해주고 비급여 진료는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이 왜 필요한 건지 여기서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건강보험 혜택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제도란 무엇이냐면 진료비 본인 부담이 크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중증 질환들에 대해서 건강보험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줄여주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각 질병마다 특례 적용 기간이 다르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암의 경우는 특례 기간은 5년이고 본인 부담률은 5%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250만 원이면 끝입니다. 나머지 4,750만 원은 산정특례 제도로 인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죠. 단, 이 산정특례 제도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고 비급여 진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암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중증 화상이나 외상, 희귀 질환, 중증 안치 질환, 중증 치매, 그리고 결핵, 잠복 결핵까지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어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를 부담해주는 항목이고요. 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그러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 선택진료비, 선택진료의 항목 이 세 가지는 산정특례 적용이 안 됩니다. 즉 이런 항목들은 모두 내가 100% 부담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비급여 항목은 예를 들면 임플란트 같은 치과 보철 치료와 성형외과 수술, 시력 교정술처럼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치료들입니다. 대체로 비용도 많이 들고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죠. 반면에 급여 항목은 꼭 받아야 하는 필수 치료입니다. 암, 심장질환, 수술 등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리하자면 급여는 꼭 필요한 치료이고 비급여는 선택이 가능한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급여 항목은 산정특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급여 항목은 혜택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험으로 따로 대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가 혜택은 본인 부담 상한제인데요.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에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병원비 중에서 내가 부담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었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 연평균 건강보험료가 6에서 7분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본인 부담 상한액은 약 3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1년 동안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나왔어도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건 320만 원까지만이고 나머지 68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죠.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진료,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경증질환 진료비, 장애인 보장분화, 출산비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국가 혜택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 내용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신청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둘째는 가구 재산이 7억 원 이하일 것. 세 번째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400만 원인 분이 병원비로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의료비가 소득의 10%를 초과한 상황이죠.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구간에 해당된다면 60%인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 개인 민간보험금 수령액은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암이나 뇌나 심장질환 같은 중증질환은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서 급여 항목의 9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치료비는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 모두 급여 항목만 보장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일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민간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제외되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비급여 부분만 제대로 대비하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과한 보험까지는 필요 없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공적제도 세 가지를 알아봤으니까요. 이제부터는 가성비 좋은 민간보험 중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만 챙길 수 있는 필수보험 세 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필수보험은 실손 의료비 보험인데요. 실비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이 상품은 병원비 중에서도 내가 직접 병원에 낸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현재 가입자 수만 해도 4천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될 대표적인 필수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현재 4세대로 나뉩니다. 먼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비보험은 치료비를 100% 보장받을 수 있었던 구조였는데요.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면 1,000만 원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었던 구조였죠. 물론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보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손해율이 매우 높았고 현재는 이미 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에 해당 실비를 신규로 가입하는 가입자가 없고요. 가입자 평균 연령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병력이 많은 50대 이상의 가입자들은 실비보험료에만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납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비보험료가 부담스럽다 보니까요. 계속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할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1세대 실비는 보장이 좋은 대신 보험료가 비싸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다음으로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실비, 이걸 2세대 실비라고 하는데요.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로 설정되어 있고 2013년 1월 이후 가입자부터는 재가입 주기 15년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2013년 1월에 실비에 가입을 하셨다면 15년 뒤인 2028년 1월에는 내가 바꾸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당시 판매 중인 실비로 전환된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실비는 3세대 실비이고 착한 실비라고 불리웠습니다. 이 실비는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이 최대 30%까지 늘어났고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같은 항목은 별도 항목만 빠졌습니다.
입원 없이 통원만 하셔도 비급여 3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도 내로 보장이 가능해졌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실비가 4세대 실비입니다. 이 실비는 급여 20%, 비급여 30%가 자기 부담 구조이고요. 재가입 주기가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즉 2021년 7월에 가입한 사람은 2026년 7월이 되면 자동으로 5세대 실비로 전환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요즘 논란이 되는 것이 5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50%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항목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5세대 실비는 비중증 치료를 따로 묶어서 특약2라는 걸 신설했습니다. 이 특약2는 연간 1,000만원 한도, 통원 시 일당 20만원, 입원 시에는 회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되는데요. 자기 부담률이 50%입니다. 또한 외래 진료 시에는 기본 공제금 5만원이 적용되었고 미등재된 신의료기술이나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아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즉 실손 의료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은 줄어들고 보험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걸 실비안으로 해결할 수 있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실비보험은 모두 갱신형이기 때문에 80세, 90세까지 유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후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의 보험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필수보험 두 번째가 종합보험이 되는데요. 종합보험은 사망률 최상위 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질환 이렇게 3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진단비 특약을 포함해서 항암치료비, 각종 수술비, 배상책임 특약 등 여러가지 보장을 한 번에 묶어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종합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연 암과 관련된 보장인데요. 왜냐하면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3%가 암에 걸렸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건 치료비 부담이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요즘에 암에 걸리면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더 큰 문제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암에 걸렸을 때 하게 될 수술 중 하나인 다빈치 로봇 수술은 비용이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성자 치료는 1회당 100만원가량 들어가는데 만약 20회 정도 치료를 한다면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죠. 꿈의 치료기라고 불리는 것 중 하나인 중입자 치료는 5천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들어가고요. 특히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처럼 고가의 항암 약물은 치료비만 5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암에 걸리게 되면 치료 자체도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일을 쉬어야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소득 상실이라는 리스크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좋은 치료일수록 비급여 항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 지원도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에 걸리면 입원보다는 통원 치료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실비로 보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통원으로 처리되면 대부분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실비만 믿고 가기보다는 암 진단비를 확실하게 준비해 두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암 보장은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바로 일반암 진단비입니다. 이 일반암 진단비 하나만 제대로 가입돼 있으면 위암이나 간암, 폐암 같은 흔한 암은 물론이고 뼈암, 뇌암, 백혈병 같은 고해감도 함께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자궁암, 유방암, 방광암처럼 소외감에 해당되는 암들도 전부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유사암은 제자리암, 경계성 중양,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이렇게 4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암 특약 하나, 유사암 특약 하나 이렇게 2가지만 제대로 준비해두면 약관에는 없는 미래에 발생하는 암이나 희귀암, 특수암까지도 넉넉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일부 보험사에서는 소외감을 일반암과 똑같이 보장하지 않고 진단비의 10%나 20%만 지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유사암 종류를 4가지가 아니라 대장 전막내암이나 빛, 침습, 방광암까지 넣어서 6개, 7개로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암 진단비를 가입할 때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20%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암의 진단비를 꼭 4가지로 제한해 둔 회사를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와 함께 꼭 같이 준비하시면 좋은 특약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클래스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특약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급여 치료는 어차피 산정특례로 대부분 커버가 됩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비급여 치료인데요. 이 해당 특약은 저렴한 보험료로 비급여 항암 치료를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특약은 연간 1회 한도로 최대 10년간 지급이 가능하고 다빈치 로봇 수술, 감마 나이프, 화학, 약물 치료, 표적 치료, 면역 치료, 중입자 치료, 양성자 치료, 세기 조절 치료 등 웬만한 고가 치료도 대부분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연간 1회 지급 한도라는 구조 덕분에 만약 표적 치료를 매년 받게 된다면 1년간 5천만 원씩 10년간 총 5억 원 한도까지도 보장받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암에 걸린 뒤 1차년도에 암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면 그때 보험금을 한번 지급받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6차년도에 암이 재발해서 다시 치료를 받게 되면 그때도 보험금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9차년도에 항암 약물 치료를 하게 된다면 역시 다시 한번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이든 재발이든 수술이든 약물이든 치료가 발생할 때마다 매년 1회씩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이니까요. 진단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가 계속될 경우까지 대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그리고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 이렇게 세 가지로 함께 구성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났다면 뇌와 심장을 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19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는 1,300만 명 이상이고 당뇨병 환자는 557만 명 이상이고 고지혈증 환자는 1,198만 명이고 비만은 1,600만 명 이상입니다. 이런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으로는 식습관이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나 비만, 흡연, 음주 등이 있습니다. 전부 이러한 심장질환이나 뇌경색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그 주변 뇌조직이 손상되면서 신경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걸 뇌경색이라 하고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걸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의 가장 무서운 점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인데요.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해지고 앞이 잘 안 보인다거나 말이 어눌해지기도 하고 심한 두통이나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뿐 아니라 곁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갑작스럽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지혈증이나 당뇨, 고혈압, 흡연, 비만 같은 생활 습관들이 계속 누적되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동맥 안쪽에 찌꺼기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혈관이 어느새 점점 좁아지게 되고 어느 순간 그 막힌 부분이 갑자기 터지면서 혈전이 생기게 되겠죠. 이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심장 근육으로 혈액이 못 가게 되고 그로 인해 심장 조직이 괴사되는 심근경색증까지 발생합니다. 이렇게 심근경색이 생기면 먼저 심혈관 조영술을 통해 어디가 막혔는지 확인하고 혈전을 녹이거나 혈관을 넓히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스텐트라는 기구를 넣어 막힌 혈관을 넓히기도 하고요. 만약 스텐트 삽입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슴이나 다리에서 다른 혈관을 떼어와서 막힌 관상동맥을 대신 연결해주는 관상동맥 우회수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뇌와 심장질환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뇌와 심장질환들에 대한 보험으로는 어떻게 대비하면 될까요? 바로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심장 관련 진단비 특약들이 있긴 한데요. 부정맥이나 신부전처럼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하나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하나만 잘 준비가 되어 있어도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처럼 위험한 심장질환들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진단비는 생각보다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질병 코드 기준으로 I60 코드부터 I69 코드까지, 즉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은 물론이고 기타 세부적인 뇌혈관 질환들까지도 폭넓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 하나만 잘 준비하셔도 상당히 많은 뇌질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 꼭 체크해 두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준비하면 좋은 특약이 뇌혈관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 혈관이 막혀서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게 되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둘 다 지급받을 수 있고, 뇌혈관 쪽도 스텐트 삽입, 경동맥 내막 절제술, 혈관 성형술 등을 하게 되면 뇌혈관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까지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치료가 아닙니다. 혈관이 좁아졌을 때 풍선으로 넓히고 그 안에 스텐트를 삽입해서 혈류를 다시 원활하게 만드는 건데, 이 스텐트는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쪽에 내피세포가 자라나면서 다시 막힐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실제로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약 85% 확률로 재협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10년 안에 같은 수술을 2번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때 중요한 건 진단비는 한 번만 지급되지만 수술비는 수술을 받을 때마다 매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텐트 삽입이나 혈관 성형술 같이 반복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는 수술비 특약까지 함께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종합보험안에서 암, 뇌, 심장 관련된 3대 진단비만 잘 준비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챙기셔야 할 건 바로 수술비 특약입니다. 진단비는 딱 한 번만 지급되지만 수술비는 실제로 수술을 받을 때마다 매번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한다면 수술비 특약은 함께 꼭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년에 나오게 될 5세대 실비는 비중증 특약을 개설해서 한도도 1천만 원으로 줄이고 자기부담 비율도 높이고 보험금 면책 사항도 늘리고 13년도 이전 가입한 실비는 15년 재가입 조건도 없는데, 금융당국에서 가입자에게 보상 후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까지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36년 6월까지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전환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실비보험 하나만으로 수술비까지 전부 커버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실비는 기본적으로 갱신형 상품이고 보장 내용도 시간이 갈수록 계속 바뀌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노후의 안정장치를 실비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를 대비하려면 비갱신형 수술비 특약으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종수술비 특약인데요. 그리고 종수술비 중에서도 1종부터 5종까지 보장해주는 특약으로 메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약이 가장 범위가 넓고 가입 금액도 가장 크게 설정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모두 보장되기 때문인데요. 또 나중에 급여 코드가 비급여로 바뀌거나 혹은 비급여가 다시 급여로 전환되더라도 상관없이 지금 약관에 없는 새로운 수술이 생기더라도 수술의 정의에만 부합한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엔대 수술비는 질병 분류 코드 부합 방식이라서 보장 범위가 매우 좁고 제한적입니다. 특히 8종, 9종 수술비는 수가 코드 기준이라서 비급여 수술은 아예 보장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술비 특약을 준비할 때는 무조건 1종부터 5종까지 종수술비를 메인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성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술비 특약과 함께 꼭 같이 준비해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실수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손해를 다시 보상해주는 중요한 특약입니다. 보험을 준비할 때 이 특약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에 가까운 핵심 특약인데요. 배상책임 특약은 말 그대로 내가 타인에게 신체적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을 대신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세면대나 세탁기에서 물이 새어나와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줬다면 이런 경우 단순 수리비를 넘어서 도배, 장판 등 전체적인 피해 보상까지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 책임 특약이 있다면 이런 손해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뭐 자전거를 타다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남의 차량이나 물건을 실수로 망가뜨린 경우 이러한 갑작스럽게 고액의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도 배상 책임 특약이 있다면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고,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더더욱 이 특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이 타인을 물어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렇게 보상이 가능하니까요. 실생활에서 가장 실용적인 특약 중 하나라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해 옆집이나 인근 상가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도 배상 책임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이 하나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실수 하나가 큰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실속 있는 특약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 기준으로는 사고당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고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필수 특약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특약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이름 불리고요. 대부분 보험 상품인 실손보험, 종합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에서 부가특약 형태로 함께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땐 단순히 내 건강에 대한 보장만 받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폭넓게 대비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실속 있고 핵심 보장만 담은 100점짜리 종합보험 설계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내드리는 이 구성은 실제 상담에서 많이 활용되는 조합이고요. 보장은 충분하면서도 불필요한 특약은 모두 걷어낸 실속형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9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요. 해지 환급금은 낮추고 보장은 강화된 무해지형 구조입니다. 또한 갱신 없이 계약 기간 동안 보험료가 동일하고 납입 면제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진단비에 수술비, 배상책임, 가성비 특약 모두 준비하셔도 10살 남자아이 기준은 57,640원, 20세 7만원대, 30대 10만원대, 50대도 20만원 미만으로 보험 준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같은 구성을 준비하더라도 남성보다 더 저렴하게 보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으면 암 진단비 5천만원, 뇌졸중 진단을 받으면 뇌혈관 진단비 2천만원, 그리고 수술까지 진행되면 뇌혈관 수술비 1천만원까지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 건강검진 도중에 용종 같은 걸 떼어낸 경우에도 30만원 정도 지급되고요. 자잘한 수술부터 암수술 같은 큰 수술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인 설계인데요. 또 한 가지로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건강고지형 할인으로 20%에서 30% 정도 더욱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보험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진단비만 조금 줄이시거나 혹은 가족력이 있어서 뇌나 심장질환이 걱정된다면 해당 진단비만 조금 더 올리는 식으로 맞춤형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암이 걱정된다면 암 진단비를, 혈관이 걱정된다면 뇌나 심장 진단비 쪽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내 상황에 딱 맞는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세 번째 필수 보험은 정기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 사망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인데요. 보통 10년, 20년 혹은 60세, 70세, 80세 만기처럼 내가 원하는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 계획이나 가족 구성에 맞춰서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직 어리고 책임이 클 시기라면 그 시기 동안만이라도 충분히 보장을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하겠죠. 이럴 때 정기보험을 통해서 만약의 상황에서 유가족이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비책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는 점인데요. 같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더 큰 보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사망보장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께 아주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39세 여성 직업급수 1급 기준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1억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월 27만 8천 원이라는 큰 금액을 내야 되지만 반대로 정기보험은 월 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보험료만으로도 사망보험금 1억 원 이상을 준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한 시기는 자녀가 어릴 때, 즉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가장 클 시기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고 소득 활동이 가능한 시점이라면 부모의 사망보험금은 굳이 필요하지 않게 되죠. 이런 이유로 정기보험은 20년 납입, 20년 보장처럼 딱 필요한 시기까지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짧고 간단하게만 가져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한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대비하고 필요한 보험료 낭비는 줄이는 똑똑한 설계 방식입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9만 2천 원인데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계산하면 8,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옷도 사야 되고 좋은 음식도 먹이셔야 하고 남겨질 배우자 혼자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대한민국 중위소득은 약 278만 원,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평균적인 기준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부유층이나 자산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자녀가 아직 성장 중이거나 자녀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대비할 수 있는 정기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반면에 자녀가 없거나 앞으로도 자녀 계획이 없고 결혼 계획도 없으신 분들이라면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처럼 사망보장을 중심으로 한 보험은 굳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끔 종신보험을 재테크 용도로 착각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은 투자나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닙니다. 재테크와 보장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요. 이 점은 꼭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보험 외에도 정말 다양한 지출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험은 절대 저축이나 재테크 수단이 아니고요.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휴대폰 요금처럼 소비성 지출로 계산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과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보험 퍼즐에서는 보험을 준비하실 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을 비교 설계하고 약관을 꼼꼼히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보험으로 전체적으로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퍼즐 김영인 팀장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